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생리를 우선 일단 안 하세요. 검사를 받아봤더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토피는 제가 과거 한 1년 전쯤 됐을까요? 개선 사례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개선돼서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진 피부가 됐고 또 생리까지 이제 다낭성 부분까지 개선돼서 생리도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환자분은 사실은 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굉장히 젊고 그런데 너무 심한 거예요. 뭔가 몸에서 뭔가 강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지금 보통 마스트 검사하고 그 IgG 항체 검사, 이게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검사를 한번 같이 꼭 받아보시라고. 이게 아토피 환자분들께는 그냥 100%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끝까지 검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지금까지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그런데 이제 계속 개선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미루고 계시는데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지금 제가 관리해드린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지 관리만 잘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물론 좋아졌다, 나빠진 게 뭐 그 전보다 나빠진 적은 없었는데 계속 좀 상승 곡선을 갔다가도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상하다. 뭔가 좀 검사를 해서 이 굴곡을 좀 없애고 자연스럽게 딱 상승 곡선만 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스트 검사인데 보통 이비인후과나 뭐 피부과 같은 데 가시면은 IgE 항체 검사라 그래서 마스트 검사, MAST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보험 급여도 되고요. 거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진먼지라든가 진드기에 대한 검사가 나오고 그리고 동물 털에 대한 게 나오고 음식 그리고 각종 풀, 나무 그리고 벌레들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검사는 이제 급성 알러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 검사가 좀 유의성이 있는 질환은 비염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비염 환자들은 좀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사실상 진먼지 진드기는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리고 음식은 거의 별로 나오질 않아요. 천식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음식은 나오는 빈도가 제가 경험했던 그 임상 결과로만 보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식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식과 관련된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그 검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한 가지만 검사를 하시게 되면 나는 없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검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항체의 종류가 달라서 우선 일단 내가 어디 멀리 가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까지는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 동네 어느 병원이나 뭐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어디 가셨든지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검사가 마스트 검사, MAST라는 그 검사를 해보시면 우선은 대략적으로 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 이 검사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선 일단 모든 동물 털에 강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동물 털에. 그리고 음식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진드기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털에 나왔다는 거는 정말 요즘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상 좀 몇 개월 지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검사를 하지를 못해서. 왜 하지를 못했냐면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깥에 외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바깥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어느 정도 좀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마침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요게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확연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어느 날 보면 또 나빠지고 이래서 검사 결과를 나중에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집도 옮겨 보시고요. 왜냐하면 고양이와 격리를 하기 위해서 집도 옮겨보고 또 도저히 옮겨서 살 수가 없고 또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본가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반대했어요.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분리해서 독립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으시니까 우선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조금 돌아서 좀 힘들게 오긴 했지만 지금은 유지요법으로 정말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렇다고 사실 제가 만족스럽진 않아요. 정말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화부라고 말하기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그리고 또 중간 상태 계속해서 온 여러 환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제 팔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지금은 팔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리고 손도 많이 좋아진 상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어떤 영양제를 먹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사실 제 영상에 또 아토피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것도 많이 올려져 있어요. 또 찾아보시기가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는 내 몸의 면역세포, 나를 지키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란을 일으키냐면 내 몸에 들어오는 환경이나 환경물질이나 음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저항하는 항체, 즉 무기를 내 몸에서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데 누가 딱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환경이나 이 장착된 무기가 스스로 그냥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전신에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도 무기를 누가 만들 것이냐, 무기를 좀 덜 만들게 하는, 그리고 안 만들게 하는 정상적인 면역 구조에 해당되는 우리 몸의 기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면역에 관련된 유산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잘못된 항체를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막아주는 그런 영양소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쓰게 됐고, 또 우리 피부에서 염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염증이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자체가 전쟁이 날 수 있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바꿔주는 게 대표적으로 사실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냥 정말 들이붓는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용량의 영양소가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이 들어가야만 이렇게 난치의 피부 상태를 이렇게 맑은 피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좋은 오메가3 감말린산 있는데 이거 먹으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공사를 하는데 지하를 파고 싶은데 삽으로 파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지하를 파는데 삽으로는 못 파는 거거든요. 10년이 걸려도 지하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파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포크레이라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오메가3 감말룰렌산도 내가 피부결을 좀 염증 안 나게 항염으로 조금 바를게요. 이거 조금 바른다고 해서 이 전신에 퍼져 있는 이 염증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용량으로 쓰고 있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그렇게 써도 되나요? 뭐 간에는 무리가 없나요? 사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 아토피 환자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도 굉장히 고용량의 오메가3 항염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피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고 간 기능, 신장 기능을 봤는데 정말 좋은 제로 고함량을 쓰게 되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단 한 분도 이 영양소 고용량 요법 때문에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제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순도가 안 좋고 뭔가 오염도가 있다거나 뭐 중금속이 있다거나 이러면 고용량 쓰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함부로 많이 드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저는 고용량 요법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그 외에도 비타민 D도 사실은 이런 면역 교정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환자분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해드리고 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또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고 늪에 빠진 것 같은 정말 그런 절망 상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피부가 한 3년 전 영상일까요? 그 정도 찾아보시면 그때 진짜 얼굴이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요. 저도 바깥 활동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심각할 때가 있었는데 한 3년 전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지금 전혀 문제 없고요. 이제는 제 몸에 들어있는 원래 음식에 대한 항체 그리고 진먼지에 대한 알러지 반응 이것도 사실은 없을 정도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검사하고 진행하는 걸 좀 꾸준히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맑고 고운 피부로 건강한 면역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